전 25년 10월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는 3,754%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시장은 12월 FOMC에서 추가 0.2% 인하로 3.523, 3.5%까지 낮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실제로 최근 점도표와 발언도 경기 충격을 미리 완화하기 위한 보험형 인하 쪽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미국 경제가 당장 붕괴 직전이라서가 아니라 AI 설비 투자 붐과 높은 국채 금리로 인해 향후 경기 둔화, 신용 위험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불안이 연준의 판단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AI 관련 설비 투자 규모는 연간 4,5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며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만 5조 달러 이상의 누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초대형 CapEx 사이클은 지금은 성장 스토리로 포장되지만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 빚과 감가상각이 한꺼번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2025년 10월 38조 달러를 돌파해 명목 GDP와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이자 비용만으로도 국방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은 한쪽에서는 과열된 자산시장과 물가를 의식해 금리를 너무 빨리 못 내리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과도한 부채와 미래 경기 둔화를 생각해 조금씩, 그러나 명분을 갖춘 인하를 시도하는 매우 좁은 다리를 건너는 중입니다. 금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이 구간이 핵심입니다.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방향이 꺾이고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 시장은 언젠가 또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스토리를 다시 가격에 반영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초 현물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200달러 선으로 한 달 동안 5% 이상, 연초 대비로는 50%를 크게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보험형 금리 인하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달러 신뢰 훼손, 통화 완화 재개, 금 가격 재평가로 이어지는 첫 단추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금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는 3.77%로 2024년 10월 29일 25bp 인하 이후 두 달째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물가를 잡으면서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교과서적인 스탠스지만 실제 시장은 이 금리 수준이 경제 펀더멘털이 아니라 정치 변수에 의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공개적으로 수차례 더 과감한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고, 연준이 사진 이소세의 4.550%에서 동결을 유지할 때조차 정치적 압력에 맞서 버틴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양측의 기싸움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시장은 경제 데이터보다 트윗과 기자회견을 더 민감하게 해석하게 되고, 그때마다 단기 금리는 급락했다가 장기 금리가 역으로 튀어오르는 이른바 단기 완화, 장기 불신 구조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연준이 인하 사이클을 시작한 뒤 단기물 수익률은 빠르게 내려왔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탓에 장기 국채 금리는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국의 명목 국가부채는 2025년 10월 23일 38조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시장에 유통되는 미 국채 잔액만 따로 봐도 30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집계가 나옵니다. 즉, 많이 빌린 상태에서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금리를 내리고 돈을 더 풀 가능성이 커지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준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더 내리느냐보다 미국 통화 정책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글로벌 자금에 각인되느냐입니다. 통화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그 순수한 수혜주는 달러 현금이 아니라
달러의 대체 가치 저장 수단 인금입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6일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498달러 선으로 한 달 새 5% 이상, 1년 새 50% 안팎 급등한 상태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지금의 금 가격 상승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연준 독립성 약화, 달러 신뢰 훼손 우려, 실물 가치 저장 수단 선호 강화라는 구조적 흐름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글로벌 통화 정책의 핵심 변화는 미국만 혼자 고금리 구조가 서서히 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즉 메인 리파이낸싱 금리는 현재 연 2.1%, 예금 금리는 2.0% 수준에서 2025년 내내 동결된 상태이고 일본은행은 2025년 10월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완전히 청산하고 단기 정책 금리를 0.20%로 유지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연준의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는 여전히 4%대 중반 기사 9%에 머물러 있지만 12월 FOMC에서 0.25%의 비추가 인하 시도 시 3.5스맥 3.75% 구간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즉 미국 고금리 유로존 일본 저금리였던 삼각구도가 미국이 완만한 인하, 일본은 점진적 인상, 유럽은 동결이라는 조합 속에서 서서히 좁혀지는 국면입니다. 실제 환시장에서 이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달러 인덱스인데 2025년 12월 5일 기준 약 97.899 수준까지 내려와 12개월 기준으로 6%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2025 지난 2023년 110선을 넘나들며 킹달러라 불리던 때와 비교하면 이제는 명백히 약세 구간으로 돌아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변화는 금 가격에 직접적인 추세 압력을 줍니다. 같은 온스의 금을 사더라도 그 가격이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동시에 각국 중앙은행과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 쏠림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금과 같은 실물,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초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4,2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 한 달 동안 약 5.5%, 1년 동안은 50%를 훌쩍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의 시각에서 보면 원화는 연준이 공개한 브로드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약세와 금 가격 강세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달러 기준 금 수익률 환율 효과가 겹쳐질 수 있습니다. 즉 미일, 유럽, 금리 격차 축소, 달러, 강세, 피크아웃, 안전자산, 실물자산 선호 확대라는 큰 흐름 속에서 금은 단순한 단기 트레이딩 수단이 아니라 달러 체제 전체의 피로감을 해지하는 핵심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5년 10월 기준 미국의 명목 국가 부채는 38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단 71일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났고 GDP 대비 비율도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여기에 2025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약 1.8조 달러, 이자 비용만 9,700억 달러 수준으로 국방비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됩니다. 즉, 미국 재정의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가 부채 이자가 된 상황에서 세수 구조를 건드리는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떠오른 것이 바로 관세 판결 이슈입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국제 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한 상호 관세의 합헌성을 심리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초 구두 변론이 이미 진행됐습니다. 하급심에서는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 판결도 나온 상태라 만약 대법원이 위헌 또는 부분 무효를 선언할 경우 문제는 단순히 앞으로 관세를 못 올린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부과 징수한 관세를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후폭풍입니다. 2025 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관세 수입은 약 1,15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IEEPA 관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코스트코를 비롯한 주요 수입 기업들이 향후 대법원 판결 시 환급권 보호를 요구하며 잇따라 소송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금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의 본질은 매우 단순합니다. 첫째, 부채 38조 달러, 연간 이자 비용 1조 달러 시대에 세수를 줄이고 환급까지 해줘야 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재정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정치권은 결국 증세, 밀수세 추가, 국채 발행, 메르스지스 통화 완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가장 자주 선택된 해법은 통화 팽창, 즉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는 방향이었습니다. 셋째, 시장은 이 조합을 달러의 실질 구매력 희석으로 해석하고 그 대응 수단으로 실물 가치 저장 수단인 금과 일부 실물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관세 판결 리스크는 법률 이슈처럼 보이지만 금 가격으로 번역하면 미국 재정의 신뢰도 시험대라는 의미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금의 우호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부 정치 구도를 보면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냐보다 이 정권이 달러와 물가, 농민 경제에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트럼프 2000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5년 9월 기준 전년 대비 3.0% 상승으로 다시 3%대로 올라와 있고 연준이 금리를 조금씩 내리더라도 물가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는 구조가 확인됩니다. 여기에 문제는 재정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2025년 10월 21일 기준 38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 부채를 떠받치기 위해 1년에 약 1.1조 달러를 이자로 쓰는데 이는 국방비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경기 침체가 와도 마음껏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동시에 부채 부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농촌 농민층의 균열이 보입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농촌 유권자의 63%를 얻고 미국 농촌 카운티의 93%를 휩쓸었지만 2025년 9월 기준 농촌 유권자 대상 순지지율은 발렛 22%에서 발렛 14%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무역전쟁과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줄이고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수입선을 돌리면서 대두, 옥수수, 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고 동시에 관세로 농기계, 자비료, 전 철강 가격까지 올라 농민들은 수입은 줄고 비용은 오르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미국 농민 중하위 계층은 관세와 인플레이션, 부채 부담의 피해를 먼저 체감하는 집단이고 이들의 불만이 커질수록 트럼프 행정부는 성장을 위해 더 낮은 금리와 더 많은 재정 지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플레이션과 부채 때문에 강하게 돈을 풀기 어렵고 이 모순이 커질수록 시장은 달러의 신뢰 훼손 가능성을 더 민감하게 가격에 반영하게 됩니다. 장기 금리가 점점 부채 인플레 리스크를 반영해 위로 꿈틀거리는 순간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전략적 매수 수요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축은 매그니피센트츠로 불리는 거대 기술주와 그 뒤에 있는 AI 인프라 투자입니다. 2025년 들어 이들 10개 종목의 이익 증가율은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30% 수준까지 뛰어올랐고 매출 대비 설비 투자가 평균 25%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고성장 고투자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2025 회계연도 기준 영업이익률이 60%를 넘나드는 초고수익 기업으로 최근 12개월 기준 영업이익률이 약 3%, 순이익률이 53% 수준이라는 점이 이런 황금 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수익성의 이면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케이펙스 사이클이 깔려 있습니다. 맥킨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6.7조 달러, 이 중 AI 전용 인프라에만 5.2조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일부 분석에서는 AI 인프라 관련 투자 총액이 7조 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2024년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는 이미 2,90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고 2030년에는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I 인프라 투자만 놓고 봐도 2030년까지 3.4조 달러가 집행될 것으로 보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4개사가 2025년에만 합산 3,500억 달러 안팎을 쏟아부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 회계연도 1분기에만 9억 달러를 KPX로 사용했는데 이는 직전 분기 242억 달러에서 또 한 번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런 식의 설비 투자는 회계상 자산으로 잡히지만 서버, GPU 전력 설비는 5년 전후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교체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현금 창출력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 부채 플러스 감가상각, 부담이 실적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IBM CEO가 1지드바급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약 800억 달러가 들고 100기가와트를 하면 8조 달러인데 현재 인프라 비용 구조로는 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리하면 AI 인프라 사이클은 당장은 성장과 이익을 끌어올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금리 수익성에 대한 리스크를 키우는 칼날이기도 합니다. 만약 성장 기대가 꺾여 AI 섹터에서 조정이 온다면 연준은 자산 가격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통화 완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이는 또 한 번 달러 공급 확대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초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4,200달러 수준으로 최근 한 달 동안 5% 이상, 1년 동안 약 59% 상승하면서 AI 버블 논쟁과 별개로 달러 자산시장 리스크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AI CAPEX 사이클이 커질수록 단기적으로는 성장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지만 그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서 금의 전략적 가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을 한국 투자자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성과만 놓고 보면 AI 대형주 미세스 금의 승부는 의외로 금 쪽 손을 들어줍니다. 연말 기준 S&P 500의 1년 수익률은 약 13.17% 수준인 반면 같은 기간 달러 기준 금 가격은 1년 수익률이 약 60%에 달하며 올해에만 50회가 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집계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주식 팔고 금만 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금은 성장 자산이 아니라 가치 저장 플러스 리스크, 해지 자산이고 장기 기대 수익률과 배당 이익 성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주식이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두 자산의 상관관계입니다. 여러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금과 S&P 500의 장기 상관계수는 0.1전 건천 3수준, 즉 거의 상관이 없거나 매우 낮은 양파로의 상관을 보여왔고 위기 국면에서는 이 상관관계가 감의 방향으로 급격히 꺾이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성이 부각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2025년이 흥미로운 지점은 S&P 500이 연간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리는 동안 금이 그보다 훨씬 높은 60% 상승률을 기록해 전통적인 주식 금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리포트에서는 2025년 들어 금이 S&P 500을 약 1.5 표준편차 수준으로 아웃퍼폼하고 있고 S&P 500 골드 비율이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겉으로는 주식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포트폴리오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수비 진영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비중은 얼마나가 적정할까요? 월드 골드 카운슬의 장기 백테스트에 따르면 전통적인 60조 40 포트폴리오의
금을 2.52% 편입했을 때 위험 대비 수익률과 최대 낙폭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민간 리서치에서는 18%까지 늘려도 역사적으로는 60-40 대비 더 나은 위험 조정 수익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형 투자자들에게 권고되는 범위는 대체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5-22% 구간이며 이 안에서 본인의 변동성 허용도와 투자 기간에 따라 상단 하단을 조절하는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2025년처럼 주식과 금이 동시에 오르는 동행장에서는 AI 단체 미국 주식 비중을 과도하게 키우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분산 효과와 올해의 초과 수익을 감안해 금 비중을 전략적 자산으로 고정해 두는 것이 장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제목처럼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을 숫자로 번역해보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통화량, 둘째는 그에 대한 신뢰입니다. 미국의 광해 통화량 M2는 2025년 10월 기준 22EGM 3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약 4.6%, 한 달 새 0.4%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초 15조 달러대에서 2021년 말 22.6조 달러까지 단숨에 불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M2는 코로나 이전보다 약 6.7조 달러가 더 많은 수준입니다. 이 말은 미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늘어난 돈 위에 서 있다는 뜻이고 금리 인상으로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도 경기 정치 압력이 쌓이면 다시 유동성 공급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신뢰입니다. 2025년 12월 6일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4,21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지난 한 달간 약 5.5%, 1년 동안 약 60% 상승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랠리라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주식 얀예너 채권과 별개로 독자적인 추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플레이어가 바로 각국 중앙은행입니다. 월드 골드 카운슬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전 세계 금 수요는 1,03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해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치 기준으로는 1,030억 달러로 44%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고된 중앙은행 순매입은 연초 이후 기준으로 또 한 번 역대급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폴란드, 고쳤지난 중국, 자암, 터키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꾸준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만 보더라도 중앙은행들은 순수 53톤을 매입해 2025년 들어 가장 강한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의 M2는 22조 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상 최대, 금 가격은 1년 새 60% 상승, 중앙은행은 기록적인 속도로 금을 사들이는 중입니다. 이는 글로벌 정책 엘리트들이 언젠가 미국이 다시 돈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리스크를 자국 통화가 아니라 금으로 해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때 금값은 폭등한다는 메시지는 과장이 섞인 표현이지만 숫자로 보면 이미 그 시나리오의 전 단계, 즉 달러 공급의 재팽창 차서 중앙은행의 대량 금 매집 판 금 가격의 구조적 재평가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와 금을 함께 가져가는 전략을 보려면 먼저 달러 시스템의 내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외환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은 약 59%로 20년 전 70%대에서 꾸준히 내려왔고 같은 기간 금과 기타 통화 비중이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 재무부 통계로 보면 2024년 말 기준 해외 투자자가 보유한 미 국채 잔액은 약 8조 달러로 전체 발행 잔액의 1/4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2013년 1조 3천억 달러에서 2024년 7,200억 달러 수준까지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인민은행의 공식 금 보유량은 1,554톤에서
2,300톤 이상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즉, 달러, 자산 일부 축소, 금 보유 확대라는 리밸런싱은 이미 주요 국가들이 먼저 실천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럼 한국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첫째, 달러와 금을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봐야 합니다. 달러, 예금 달러, MMF 및 국채 ETF 같은 달러 자산은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 초기에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금은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통화 완화가 재개되는 구간에서 본격적인 초과 수익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당시 데이터를 보면 위기 초반에는 달러 인덱스가 급등한 뒤 양적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금 가격이 후행적으로 랠리를 펼쳤습니다. 둘째, 비중은 숫자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살펴본 월드 골드 카운슬의 백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에 금을 25% 편입했을 때 위험 조정 수익률이 가장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달러 자산을 10배 20% 정도 더한 구조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흔히 제안하는 인플레 디플레 양방향 방어형 포트폴리오의 골격입니다. 셋째,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 환율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2020년 이후 원달러 환율은 1,600원 사이를 크게 오르내렸는데, 금, ETF, 골드뱅킹 등 원화 기반 상품을 통해 금에 투자하면 달러 강세 플러스 금 상승이 겹칠 때 복합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경우에는 달러 자산 비중을 서서히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리밸런싱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달러가 당장 휴지 조각이 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달러의 비중은 줄고 금 기타 통화, 실물 자산의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한국 투자자도 전체 금융자산 중 최소 5%, 많게는 7.25% 수준에서 금을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하고 그 위에 10배니즘 20% 정도의 달러 자산을 얻는 구조를 기본 틀로 삼은 뒤 경기 환율, 정책 사이클에 따라 세부 비중을 조정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달러와 금의 동거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환경을 실제 투자 전략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6일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4,200달러, 원달러 환율은 1,450원 안팎, 원화 기준 지당 금 가격은 KRX 금시장에서 약 11만 원 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1년 전과 비교해 달러 기준으로는 약 60%, 원화 기준으로는 환율 효과까지 겹쳐 65% 안팎 오른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너무 늦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이밍을 맞추려 하기보다 구조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험으로서 비중을 정해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첫째, 목표 비중을 숫자로 정하십시오. 전체 금융자산 기준으로 금 와버소시의 10% 구간을 하나의 룰로 두는 것입니다. 변동성을 덜 원하시면 5.8%, 인플레이션 달러 리스크를 더 강하게 해지하고 싶다면 10.25%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시에 매수하지 말고 시간 분산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앞으로 12개월 동안 매월 동일 금액을 분할 매수하는 방식이면 단기 급등, 급락에 휘둘리지 않고 평균 매입 단가를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상품 선택에서 세 가지 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KRX 금시장 국내, 금 ETF, 원화 기준으로 쉽게 매매 가능하고 세제 측면에서 ISR 계좌와 결합하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달러 표시 금 ETF, ETC, 달러 자산과 금을 동시에 가져가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실물, 골드바, 장기 보유 상속 목적이 뚜렷하고 보관 비용과 스프레드를 감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은 단기 수익률 게임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금이 크게 움직인 시기는 항상 같았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와 같은 대규모 통화 완화에 들어갈 때, 전쟁, 팬데믹, 금융위기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터질 때,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 재정과 부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입니다. 그 이벤트에 정확한 날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투자의 본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선제적으로 사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 중심에는 여전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 사업, 직업, 우량 주식, 배당이자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 달러 자산 10매수의 40%, 금 50%를 얹어두는 것이 달러가 언젠가 다시 대규모로 찍혀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한국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입니다.